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거만하게 인트로를 한번 시작해봤어요. 네, 되게 네. 분위기 잡으시네요. 좀 거만해져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리뷰자들이 잘 나가고 있길래 네, 좀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예. 거만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고요. 네, 우리 오 박사님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오늘 안 오시게 됐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퀄이 어떨지 좀 네, 궁금해지네요. 오 박사님 저번에 한번 컨택트도 안 나오시더니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오늘 마음껏 비난을 해도 들으실 네. 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안 듣거든요. 이거 챙겨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 우리 셋 다 애플 기기가 없어.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안 듣습니다. 하지만 많이 들어주세요. 네, 한번 할 때 잘할게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떠신지? 요즘에요. 이제 4월이 됐죠. 네. 네, 뭐 지금까지 지내는 건 사실 비슷하고요. 이제 좀 코로나가 다음 주 월요일부로 맞아요. 그 거리두기 완전 이제 해제되잖아요. 네, 그동안 사실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했던 어떤 맞아요. 행사들, 네, 오프라인 모임들. 그리고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만 구독자 이벤트 이런 것도 원래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네, 허경 선생님이 한강에 배 띄우려고 했었는데 저요? 네, 오동이 네, 오동이 한대요. 네, 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리뷰자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리뷰자들이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 자체가 저희의 애청자이시자 CGV에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맞아요. 네, 저희 이름을 리뷰자들이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CGV와의 협업 프로그램도 제안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불규칙하게 하면서 오랫동안 지금 쉬고 있었어요. 근데 거리두기 끝나면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거리두기도 좀 끝나가니까 조만간 또 다시 영화관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직접 신상 영화들을 가지고 즉석에서 해석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 내부자들 좋아하시는 분, 둘 다 좋아하시는 분 모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리뷰자들이 아니라 저희 뇌부자들을 이제 리뷰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뇌부자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드리는 노력 대비 가장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리뷰자들이 아닌가.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형도 뭐 그렇겠지만 저는 리뷰자들 할 때 되게 재밌거든요. 네, 저희가 재밌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좀 그 구독자분들도 좋아해 주시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재밌으니까 더 열정도 드리고 우리끼리 막 다양한 의견 나누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좀 깊은 해석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채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주변에 전파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이제 오늘 잡담이 길었으니까 오늘은 좀 댓글 소개는 한번 스킵하고 어떤 영화로 들어갈지 앞서서 짧은 광고와 약간의 공지 말씀드리면 저희 리뷰자들과 언택트는 무료죠. 아이폰 팟캐스트 프로그램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의 유료 구독을 신청하시면 유료 구독자분들께만 공개되는 컨택트가 월 2회씩 올라가고 있고 리뷰자들과 언택트는 더 당겨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컨택트 프로그램을 이제 유료 프로그램으로 길게 해왔는데 이제 다른 유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끼리 한번 지금 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새롭게. 네, 막 이름 같은 거 이제 정했고요. 네, 조만간 곧 바로 좀 오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로그램 구성도 짜고 새로 그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썸네일도 새로 만드는 걸 디자이너분께 의뢰해서 만들고 있고 애플 측과도 합의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료 구독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도록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진짜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뭔지 허경 선생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네. 블레이드 러너 지용 형이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저도 좋다고 했는데 이 블레이드 영화 제가 안 봤었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안 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그냥 SF 영화인데 그냥 액션 SF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냥 막 총 쏘고 뭐 전쟁하고 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되게 그런 약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약간 뭐 인간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좀 철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게 그 다크나이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다크나이트도 배트맨 나오는 그냥 맞아. 히어로물인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되게 철학적인 영화였는데 그거랑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네. 저는 SF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다크한 느낌의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의 영화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순위 리스트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명작들 중에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블레이드 러너가 항상 상위권에 나옵니다. 항상 상위권에 나오는데 이름도 뭔가 멋있어. 맞아. 보고 싶어. 주인공도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거 항상 봐야지 하면서 너무 끌고 오고만 있었는데 왜 안 봤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저항이 뭐였는지. 근데 이번 기회에 봐야겠다 싶어서 보게 됐고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크나이트 생각도 났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MBC 북 팟캐스트 서담에서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읽었거든요. 혹시 프랑켄슈타인은 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프랑켄슈타인이 누군지 알아요? 프랑켄슈타인 이제 머리에 이거 그 나사 같은 거 받고 있는 그치 이게 문제야. 네. 프랑켄슈타인은 그 나사 같은 걸 받고 있는 애를 만든 박사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맨날 프랑켄슈타인 하는 건 그 괴물이야. 모두가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잘못 알고 있었네. 진짜로 모두가 잘못 알고 있어. 근데 그 책이 이거랑 굉장히 겹쳐요. 그거야말로 이제 이런 SF 작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2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인간의 존재란 과연 뭘까? 선악이란 과연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흡사하고 거기서도 이제 그 괴물이 자신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에게 막 요구하는 거나 복수하는 거나 그리고 주인공을 죽이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쳐요. 네,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뭐가 먼저 나왔죠? 이거 책 200년 됐다니까요. 프랑켄슈타인 200년. 네. 근데 이거 블레이드 러너 이제 원작은 사실 따로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오래되긴 했겠네요. 그럼요. 네. 비교할 수 없지. 네, 좀 모티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블레이드 러너가 어떤 영화인지 우리 허경 선생님께서 또 줄거리 요약에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웹사이트에서 정리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초에 인류는 유전학적으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인 레플리칸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레플리칸트는요, 인간애랑 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을 앞서는 신체 능력을 가졌긴 하지만 어떤 뭐 전투원이나 아니면 우주 개발이나 어떤 뭔가 좀 전쟁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목적으로만 좀 사용이 되는 상태였죠. 이 레플리칸트가 굉장히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안전장치로 수명이 4년밖에 되지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식민지 행성에서 레플리칸트 그 복제 인간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레플리칸트가 지구에서 거주하는 게 불법이 돼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구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레플리칸트들을 찾아내고 그걸 처형하기 위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특수 경찰 팀이 만들어집니다. 걔네는 지구에 왜 들어오는 거죠? 뭐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레플리칸트들은 본인의 수명을 더 늘리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블레이드 러너는 이 레플리칸트를 처형하기 위한 그런 경찰팀이다 하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그 처음 인트로에 나오는데 이렇게 복제 인간을 사살하는 건 처형이라고 하지 않고 네, 뭐 퇴역, 은퇴,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뭐랄까, 그냥 기계 정말로 기계 전원 끄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그 2019년 LA예요. 네. 요즘의 LA를 상상하면서 그린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데. 옛날에 2019년이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보는 책에 하늘에 택시 날아다니고. 그러게요. 굉장히 어떤 사이버펑크적인. 네. 그리고 아마 이 영화가 1982년도작인가? 네. 그런데 그때 일본 자본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맞아요. 일본이 버블 터지기 전에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잖아요. 네, 그때다 보니까 아마 2019년에는 일본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선지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관이 거의 미국과 일본이 잘 섞여 있는 듯한. 맞아요. 네. 언어도 그냥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전광판도 네, 일본인 전광판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때는 블레이드 러너였는데 이제는 은퇴한 인물인 릭 데커드, 네, 해리슨 포드 분이었죠. 멋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멋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릭 데커드가 다시 블레이드 러너로 돌아와라. 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레플리칸트들 추적, 어떤 처형에 나서게 되는 그런 줄거리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왜 다시 불렀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레플리컨트들이 생긴 거죠. 10수명을 죽이고 LA 주변으로 잠입한 신형 레플리칸트인 넥서스 6들을 찾아내서 제거해라. 네. 6명이 잠입했는데 이들 중 2명이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드는 회사인 타이렐 그 회사에 잠입했다가 제거가 됐어요. 어쨌든. 근데 4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잡아라라고 했는데 데커트가 처음에 거부했는데 결국 하기로 해요. 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는 뭐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살지 못할 거야. 라는 반장의 말에 바로 선택이 노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겠군요. 라더니 바로 그냥 복귀를 하거든요. 그게 벌써 의아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보통 그 히어로물 같으면 끝까지 그냥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이유로 그치, 어떤 일이 터져야지. 그러니까 뭐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레플리컨트에서 뭐 죽던지 아니면 자기 오랜 동료이던 경찰이 결국 레플리컨트에 당해서 온다든지.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1초 컷이야. 1초 그러니까 그게 되게 두려움을 되게 그대로 표현하는 주인공이에요. 네. 뭘까요? 무슨 심리였던 것 같아요? 이 심리? 근데 저는 그만큼 어떤 이 영화가 인간이나 인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런 주인공의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깊게 생각 안 하고 말 그대로 진짜 무서워서. 네,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무서워서. 네.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이건 오늘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거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데커트가 이제 또 레플리컨트라는 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인간이란 썰도 있고 레플리컨트라는 썰도 있는데 이 주인공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감독이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모르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레플리컨트일 수 있는 건가? 너도 은퇴시켜버린다. 라는 걸로 혹시 들은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극장판은 따로 안 보셨죠? 네, 극장판은 이게 이 영화가 되게 좀 어렵고 설명이 없거든요.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넣은 거죠. 데커드의 독백을 몇 부분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살인을 계속하는 것에 지쳐 은퇴를 했는데 피해자가 되는 것보단 살인자가 되는 편이 나았다 라고 독백을 하는 부분이 극장판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그냥 살인자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영웅적이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서도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네. 그렇죠. 레플리컨트를.
얘는 네 그냥 그쵸. 네 전역이나 은퇴가 아니라 네, 살인자로 네, 인식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은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이게 또 궁금하긴 하네요. 본인도 레플리컨트라면은 더더욱 살인자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간이어도 사실 똑같이 생기고 감정도 있는 사람들을 사람은 아니지. 레플리컨트를 좀 죽이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뭔가 불쾌감이 들고 네. 힘든 일일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게 저도 힘들었던 게 이 복제 인간이 죽는 장면이 굉장히 그 부각돼서 나와요. 네. 그리고 복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피가 튀고, 맞아요. 네, 어떤 뭐 이런 장기들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이 죽는 거랑 더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맞아. 그런 말도 했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혹시 실수로 은퇴시킨 적 있냐? 라는 질문을 한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죽이면서도 끝까지 확신이 안 들 것 같아. 네. 아니 죽으면 보통 우리가 보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는 죽으면은 기계 빠박빠박 부서지면서 역시 사람이 아니었군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너무 리얼하니까 맞아요. 네. 끝까지 고민될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난 실수한 적 없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실수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난 실수한 적 없다라는 거는 그냥 부정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그럼 레플리컨트를 이 블레이드 러너들은 어떻게 잡아내냐?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보이트 캄프라는 검사를 해요. 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영화 첫 장면인데요. 네. 보이트 캄프 검사는 어떤 정해진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반응을 보면서 네. 이게 인간인지 복제 인간인지 구별해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험자가 되겠죠. 피험자의 어떤 그 눈의 동공 반응이나 네. 어떤 뭐 말투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구별을 하는 건데 저는 정말로 이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질문들이 뭐 어떤 게 있죠? 질문들이 이제 레온이 받았던 질문으로 되게 뭐 이제 그 확실한 변화를 보였던 건 어머니에 대해 알려달라. 엄마에 대한 추억이 뭐냐. 네, 이런 거였고 그리고 또 레이첼이라는 네, 다른 복제 인간한테 했던 거는 뭐 이 레온한테 했던 것 중에 또 뭐지? 그 해변에 자라가 이제 누워 있는데 네, 구해주지 않으면 그런 죽는 상황에서 네, 그냥 그걸 두고 보고만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느냐. 네,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레이첼한테 물어본 질문들 보면 TV 보는데 말벌이 기어오르고 있다면 내 팔에 기어오르는 걸 TV 보고 있는데 뒤늦게 알아챘다면 생굴을 먹은 후에 삶은 개고기를 먹는다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디스커스팅 할 수 있는 뭔가 좀 역겹거나 무서울 수 있는 흠칫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건데 굉장히 최고로 사람과 비슷한 레이첼도 거기서는 약간 사람이 아닌 듯한 반응을 보이긴 합니다. TV 보는데 말벌이 기어오르고 있다면? 이라고 질문하니까 덤덤하게 죽일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질문이 너무 여러 종류의 막 두서없긴 한데 결국은 혐오나 공포 같은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물어보고 반응을 보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막 감정 반응이 나올 텐데 이 레플리컨트들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되니까 완벽한 반응, 이성적으로 완벽한 대답만 하는 거고 완벽한 반응을 막을 수 있는 나약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느끼더라도 약하게 느끼도록 이 세팅되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경험해본 것과 경험하지 못한 거를 물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얘가 봤던 네, 혹은 경험해 볼 만한 것들은 좀 더 감정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정 반응보다 그냥 되게 이성적인 문제 해결 중심적인 네, 그런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좀 보는 거 아닐까 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상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도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레플리컨트는 그게 조금 그래도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주입되어 있는 네, 거기에만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죠. 근데 레플리컨트들이 이런 거에도 잘 안 당합니다. 근데 안 당하는데 하필이면 그 복제인간 레온 타이레사에 이제 숨어 들어간 사람이 다른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주인공이 아닌 다른 블레이드 러너가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CCTV에 남아 있어요. 그 블레이드 러너가 질문 여러 개 던지다가 어머니에 대해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알려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총으로 확 쏴서 죽이거든요. 네. 왜 하필 이 질문할 때 총을 쏜 걸까요? 글쎄요. 뭐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 이 질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 뭐 분노를 자극하는 트리거 포인트인가? 그렇겠죠. 너 엄마 없잖아. 근데 사실 보면은 복제인간한테는 어머니가 있는 설정이기는 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어머니가 누군가로는 존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얘네는 알고 온 거잖아요. 이미 복제인간인 걸 아니까. 자기가 복제인간인 거 아니까 그 기억이 허구라는 것도 알고 새롭게 수명을 연장하고자 왔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세팅돼 있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얘를 속이고 넘어가야지 자기가 이득 볼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은 못 견딘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인간이라는 거 안다면 어머니와의 추억은 거짓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맞아. 그리고 속이고 들어가서 뭔가 기술을 탈취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로봇도 욱할 정도의 질문이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떠보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레온이 되게 검사에 방어적이거든요. 네. 뭐 어디에서 지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검사와 관련된 질문이냐 할 정도로 어쨌든 방어적이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웃겼나? 네. 여기서 또 그 최근에 읽었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또 떠올랐는데 거기 보면 이 괴물이 자기가 이제 창조된 괴물이고 창조자도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창조자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는 거야 이제. 너도 고통을 느껴봐라 이건데 정말 레플리컨트라는 존재가 당연히 이제 허구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나한테 있던 기억들이 다 허구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거를 나를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억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엄마라는 단어에서 더 그런 창조자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인조인간, 네, 이 복제인간 레플리컨트들은 그 본인들을 만든, 네, 그리고 수명 4년이라는 걸 제한 건 그 대상들한테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죽일 때 어머니, 그래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지 라면서 죽여요. 그러니까 니네잖아, 장난해? 라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참 뭔가 옛날 영화여서 이게 되게 뭔가 표현 방식이 요즘과 약간 다릅니다. 네. 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굉장히 불친절해. 그래서 이게 첫 장면이고 뒤에 한 이제 두세 씬 지나갈 때까지 이거 대체 무슨 영화야?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뒤에 가면서 좀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한 어머니에 대해 알려주지라면서 총을 쏘는 장면을 계속 이 주인공이 돌려보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네. 뒤에 그 장면 복귀할 때. 그래서 이들이 가진 이 감정을 정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감독이 나름대로 보여주는 장면, 불친절하지만 나름대로 반복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예. 좋은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레온을 검사하던 그 블레이드 러너가 죽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데커드가 복귀를 해서 다시 블레이드 러너로의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처음에 하게 된 임무가 넥서스 6 다음 세대인 넥서스 7, 그러니까 새로운 복제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타이렐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인지 뭔가 복제인간인지 모를 네 그런 여성 레이첼을 보이트캄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돼요. 네네. 네.
레이첼은 좀 아리까리한 상태죠. 네, 저도 처음에 근데 처음 장면 자체가 되게 표정도 무표정하고, 네, 어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딱딱한 느낌이 강해서 저도 사람인가 복제인간인가 네, 헷갈리던 차에 네,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네. 되게 독특했어요. 본인이 인간인 줄로 알고 있던 복제인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데커트도 약간 당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본인이 진짜인 줄 믿고 있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장이 기억을 만들어주면은 얘네가 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더 감정적으로 편안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참 그 부분이 기억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다른 어떤 SF 영화들, 다른 AI, 다른 영화들이랑 조금 또 차별점이 있지 않나? 굳이 따지자면 뭐 매트릭스의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매트릭스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가짜 세계에 사는 것들. 근데 그건 또 현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하나하나의 기억들을 다 심어서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30살이 만들어진 로봇인데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억부터 지금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기억을 그대로 넣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어쨌든 레이첼은 너 복제인간이라고 말 안 했지만 어쨌든 스스로도 의문이 있어서 나중에 데커트를 찾아오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엄마와의 기억도 있다고요 말을 해요. 네, 약간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가 약간 나를 복제인간으로 보는 것도 같은데 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데커트가 너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기억이 있지? 네, 또 이런 기억 있지 않아? 라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네 기억이 아니라 회장 조카의 기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 했을까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사실이긴 하지만 왜? 어려울 것 같아요. 거짓말은 우리 다 되게 못하는 스타일인데 착한 거짓말이란 게 사실 또 있기도 있잖아요. 뭐가 착한 거짓말인지 이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말 하니까 결국 엄마의 사진을 남겨두고 떠나죠 레이첼이. 네. 그냥 반쯤 의심하던 걸,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찾아와서 스스로 변호한 거 보면 반쯤 의심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이제 상처가 크니까 부정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어떻게 보면 데커드의 약간 미숙한 부분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약간은 어쨌든 일이 아주 막 순조롭게 풀리던 중은 아니었잖아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짜증도 나고 네, 자기는 블레이드 러너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복귀해서 뭐 이런 일을 하게 되고 하는 어떤 짜증이나 분노 이런 거 같은 거를 레이첼한테 좀 쏟아낸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화를 내면서 약간 분노해서 얘기를 했다가 레이첼이 좀 상처받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 거짓말이었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무마를 하는 이런 부분이 네, 좀 되게 또 나름 인간적이다. 네, 좀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또 인간적이고 그렇게 보면 되게 인간적이야. 근데 또 만약 레플리컨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레플리컨트니까 그냥 네.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공감 능력 부족하게 그러니까 물어본 거 그냥 대답해주는 네. 나는 뭐 진실 말했는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가 큰 흐름은 알겠지만 이런 디테일에서 좀 불친절해가지고 오히려 더 약간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좀 생각해볼 부분도 많고 네, 저희도 얘기할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넥서스 6 남은 4명의 레플리컨트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레플리컨트들은 자기의 이제 수명 연장을 위해서 자기를 만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다가 결국 데커트와 싸우게 되고 데커트가 이제 조라라는 레플리컨트는 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온이라는 다른 레플리컨트에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레이첼이 구해줍니다. 네, 그 레이첼이 타이렐사에서 도망쳤다가 네, 이 데커드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나타나서 뒤에서 총을 쏴서 살려줘요. 네, 참 왜 이렇게 또 찾아와서 살려줬을까요? 그러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근데 저는 어쨌든 내가 인간으로 그냥 인간인 줄 알고 살아왔다가 네, 내가 복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되게 아픈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살려주고 네, 조금 더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에 대해 뭔가 더 아는 게 있는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진료실에서 자주 얘기하는 양가 감정이라는 게 데커트한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나한테 그런 마음 아픈 사실을 알려줘? 라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거고 게다가 자기는 레플리컨트인데 레플리컨트를 사냥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두렵기도 할 거고 네.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약간 그 이 조라라는 그 복제 인간을 죽이기 전에 네, 그 술집에서 네, 이 술집으로 와라. 하면서 약간은 플러팅하는 그런 느낌으로 화상 통화를 해요. 네. 어쨌든 그것도 뭐 그게 어떤 성적인 매력으로 느껴졌을지는 잘 모르지만 네. 되게 어떤 인간적인 궁금증 네,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참 마음이 복잡하겠죠. 레플리컨트와 어쨌든 아마도 인간인과 레플리컨트의 싸움에서 인간 편을 들어준 거거든. 그렇죠. 그 알았겠죠? 같이 싸우는 사람이 복제 인간이라는 걸? 아마도 알았겠죠. 네, 왜냐면 블레이드 러너고. 그렇지. 네, 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 이런 걸 보면 복제 인간이 인간 편을 들다니. 네. 근데 너무도 인간이어서 이제 복제 인간이든 이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이고 나랑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이 더 친하니까 그냥 아는 사람 편 들어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그러니까 여기 영화를 계속해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게 인간인지 복제 인간인지 네, 구별하기 힘든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인간이 뭐냐? 인간과 아닌 거의 기준은 뭐냐? 라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대화 따라오면서 그리고 영화 보시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뭐 인간 같지 않다라고 누구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과연 그럼 인간은 뭔가? 뭐가 인간들에게 동질성을 느끼고 약간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과 같은 이제 뭐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또 인간을 또 뭐가 인간답게 만드는가. 네. 그래서 그 레온 그리고 베티 그리고 프리스라는 이제 복제 인간이 그 각자 자신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처음에 눈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찾아갔다가 결국 그 사람은 크게 뭐 정보가 없다는 걸 알고 네, 유전공학자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타이렐사 회장 타이렐을 만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사람과 복제 인간의 되게 비슷한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데 세바스찬은 급속 노화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행성으로 가지 못하고 지구에 남게 된 그런 사람이고요. 네, 그 이 복제 인간들은 실제로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 너무 빨리 늙는다는 거.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세바스찬은
약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어떤 뭐 너희들의 어떤 뛰어난 점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야 라면서 본인들이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죠. 그렇죠.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네.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복제 인간인데 이렇게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너네랑 나의 차이가 뭔데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복제 인간이라 한다면 또 굳이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요? 사실 복제 인간 레플리컨트는 되게 수명만 짧을 뿐이지 우월하긴 하거든요. 네. 그치. 그럼 약간 좀 나누고 싶고 너 인간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는 뛰어난 재능과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사람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애니메이션에서는 허경생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흑화하잖아. 너희들 이제 인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계속 사람이고 싶어하죠. 맞아요. 네. 이게 오히려 너무 이 레플리컨트들이 너무 사람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허규영 선생님 아까 말한 그 시나리오가 나가 우월하니까 나는 그냥 레플리컨트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어요. 근데 네.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워낙 노예로 살아온 그런 시간이 꽤 길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네. 사람을 대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사람이야. 이게 진료실에서 되게 자주 확인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성적인 결정은 뭔지 머리로 알면서 이 감정적으로 가는 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 불안정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제발 중요한 결정 내리기 전에 같이 상의합시다. 네. 제 3자가 보면 다르니까 라는 말을 되게 자주 드리곤 하는데 이 레플리컨트들도 참 마음이 복잡했겠지만 이런 감정적인 부분 자신의 그러면은 과거 기억이나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타이렐을 만나러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 대화를 하고 그리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러 연구를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 타이렐의 눈을 공격하죠. 네, 저 이거 진료 그 중간 점심 시간에 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 네, 혹시 영화 보실 분은 네, 약간 그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좀 있으니까 네,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결국은 죽여요. 네. 네, 정말 진짜 양가 감정의 극한일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라는 존재가 양가 감정의 근원 아닙니까? 정말.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그쵸. 네, 되게 닮고 싶으면서도 네, 되게 두렵기도 하고 네. 이기고 싶기도 네, 하고 이기고 싶기도 하고 화나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데 참 딱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네, 되게 뭐랄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쵸, 시키지 않았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키지 않았어. 네. 근데 그렇게 말한 건 그만큼 뭔가 자신의 근원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겠죠. 네. 의미 부여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좀 완성시켜 주려면 이 사람 타이렐이 아버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제가 아까 말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도 계속 그 크리처가 결국 화내는 부분이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진료실에서 듣는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몇십 년째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제가 오늘 뵀던 한 분도
정말 많이 성공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셨고 지금도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맡아서 잘 나가고 있는데 결국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사는 이유가 인정 못 받아서야. 어릴 때부터 집에 이제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당하면서 인정 못 받았고 명문대를 다른 가족들은 다 갔는데 나는 못 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회사 생활하면서 또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기를 갈아 넣고 있고 근데 이게 다 그것 때문이란 걸 이제 머리로 알면서도 못 놓는 거죠. 그렇죠. 나의 창조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 네. 이게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든데 살아 계신다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참 가능하겠어요? 다들 왜 이렇게 여기 얼매일까요? 이 레플리컨트들도 심지어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고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참 인정 욕구가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네. 중요한 대상으로부터의 인정. 네. 그 중요한 대상은 부모님이 되는 때가 많으니까 결국 생존이죠, 뭐. 네, 누구한테는 네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나는 별로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삶에 어느 정도는 꽤 배어 있을 거고요. 그래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배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뭐라 그럴까? 그게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그거에만 이끌려가는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부모로부터의 인정이라는 거는 이제 융이 말한 페르소나가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 모습이고 페르소나가 아닌 트루 셀프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건 또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도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 분께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말씀드렸을 땐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 라는 답이 나왔어요. 네. 그냥 그런 게 삶에 병행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저도 마지막 진료 때 한 얘기랑 똑같은데 계속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이거든요. 저한테도 계속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으시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네.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저 진료실에서 그럼 저한테 이런 역질문이 돌아올 때 많아요. 허경 선생님도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보면은 막 뇌부자들하고 막 진료하고 애들 보느라 시간 없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농구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보지 않는 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이 누워 있고. 네. 그래서 허경 선생님과 아주 요즘 자주 만나요. 네, 저희 막 밤 12시에 농구하고 이래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가는 데 필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또 이 장면에서 결국에 인조인간, 복제인간, 레플리컨트들이 그 타이르라고 세바스찬을 다 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본인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일 수도 있어요. 더 연구를 시켜서 잡아 가둔 다음에 연구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죽이거든요. 레플리컨트라면 그런 선택을 해야 돼. 잡아 가둔 다음에 이성적으로. 그치? 맞아요. 그런데 죽인단 말이죠. 왜 죽었을까요? 그거 아까 엄마가 누군지 알려주지 이러면서 총 쏜 거랑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분노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인정 욕구를 실패당하고 근원을 부정당하고 그럴 때 화가 나는 거는 프랑켄슈타인에게 만들어진 괴물도 그랬고 이 레플리컨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런 거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의 분노.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의아했던 게 타이렐 회장의 좀 반응이었는데 저는 이 레플리컨트들이 본인한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만도 한데 네, 순순히 들어오게 하고 네, 아무런 어떤 호의나 어떤 방어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그냥 주어진 생을 충실히 살아야.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준비를 정말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얘네는 나를 거역할 수 없어라는 오만한 믿음이 있었던지. 근데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라는 말은 첫 번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냥 죽일 수도 있다. 이건 나의 업보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참 영화에 그려진 캐릭터는 잘 안 어울리지만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주어진 삶을 살아라 라는 건 내가 너한테 준 삶이니까 넌 이 안에서 그냥 살면 돼 라는 오히려 창조주의 마음으로 봤었는데 그냥 마치 개미한테 인간이 네. 근데 형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네. 모든 캐릭터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타이렐 회장도 약간 보통의 인간의 반응이랑 좀 다른 반응 같기도 하고. 얘도 레플리컨트일 수 있어. 사실은 태초의 레플리컨트였다. 이미 죽고 타이렐은 자기 거 기억 남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맞네. 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 해석은 없지 않았나요? 이거 되게 신박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레플리컨트처럼 반응하는 거지. 들어오고 그냥. 그럴 수도 공포도 있겠네. 별로 안 느끼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우리 해석 막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틀이 벌어지죠 이제. 네. 이제 데커드가 결국에 그 세바스찬이 있던 그 아지트죠. 그러니까 그 레플리컨트의 아지트에 가서 이제 한 명은 죽이는데 성공을 하고, 네, 이제 보스 리더와 남게 되는데 리더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데커드 도망칩니다. 히어로답지 않아. 완전 네. 완전 되게 손꼽가서 엄청 아파하고 아파하면서 어떻게든 그 도망치려는데 전 이게 되게 그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도망가니까 얘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또 충격적이에요. 결말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데커드가 그 궁지에 몰려서 떨어져서 죽을 그런 위기에 결국 손을 놓치거든요. 근데 그걸 베티 리더가 잡아서 올려준 뒤에 죽습니다. 맞아요. 이건 또 뭔가. 그러게요. 네, 정말 끝없는 의문이 드는 영화입니다. 왜일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 참 이게 정말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동물이라고 했을 때 나를 공격한, 나를 거의 죽일지도 모르는 총을 쏜 그 대상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 굉장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준다. 로봇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동작이 마지막에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뭐 휴머니티라고 할까요? 네, 어떤 선행과 같은 그거를 그 마지막 순간에 했다는 건 정말로 레플리컨트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인간은 뭔가? 라는 질문에 그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그게 뭘로 이루어졌나 이게 아니라 휴머니티가 있냐 없냐로 인간을 나눈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남을 위할 줄 안다는 거. 하여튼 저는 이 마지막 독백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나는 네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봤다. 네, 뭐 어려운 전투나 뭐 어떤 뭐 빛으로 물든 바다들, 이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지겠지. 비에 섞여 뭐 흐르는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음의 때가 왔다. 라면서 죽는데 되게 짠하고 뭐랄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이. 그냥 감독은 이 영화 만들면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이거는 인간 중에서도 높은 정신 수양 세계에 도달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말들. 정말 그냥 인간이라고 본 거죠.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장면은 그 다른 블레이드 러너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동료가 데커드한테 그 여자가 죽어서 안타깝게 됐군. 누군들 평생 살겠나 라면서 그 레이첼 네. 데커드는 이제 레이첼을 사랑하게 되는데 레이첼을 죽인 듯한 말을 하면서 떠나가요. 네. 그리고 돌아갔더니 막상 레이첼은 살아 있었고 네. 같이 떠나는 걸로 맞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뭐라 그럴까? 레플리컨트들이 그냥 누구보다도 인간적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데커트도 마지막에 레이첼과 사랑에 빠져서 그냥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 사람들에게 계속 끝없는 질문을 던져준 거죠. 데커트는 레플리컨트냐 인간이냐. 근데 저는 이건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 감독이 그 뒤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그냥 차이 없다. 인간을 나누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그 기준이 아니라 휴머니티의 기준이고 얘네들은 다 인간이다 라는 걸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뭐 궁금증 측면에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수명이 어쨌든 기니까. 네, 6세대까지는 수명이 4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데커드만 되게 특별한 그 레플리컨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사람은 맞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뭐지 마지막에 그 레이첼을 살려준 그 사람이 레플리컨트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진짜 여기 보면은 다 누가 레플리컨트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의미 없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근데 그냥 과연 나에게는 인간성이 충분히 있는가? 나는 여기 독백으로 나오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한테 그냥 뭔가 묘하게 계속 던져주는 여운이 남죠. 네, 참 생각 많이 하게 해주는. 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뭔가 그냥 내가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살고 있는 흐름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면 사실 레플리컨트와 다른 게 뭔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좀 이어지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죽음을 슬퍼하는 어떤 레플리컨트의 모습이나 그런 이제 죽음에서 또 그 사람을 살려주는 레플리컨트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일단은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긴 보니까 그런 복제인간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저의 더 어떤 감정이 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레플리컨트는 어떻게 살도록 정해진 채로 태어나잖아요. 이게 그냥 페르소나에 온전히 지배당하는 삶인 거죠. 네.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어떻게 살기를 요구받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안 되면 내 탓을 하거든 이제. 네. 그러면서 우울해지죠. 불안해지고. 그러게요. 네. 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보여지는 나로만 정해진 나로. 근데 저 트루 셀프 나는 뭐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트루 셀프는 뭘 원하는가? 네, 그럼 지금 힘든 게 온전히 나 때문인가?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면 로봇과 다를 게 뭔가?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생각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허규영 선생님은 트루 셀프에 충실하십니까? 트루 셀프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근데 지금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다 느끼거나 칭찬받지 못했을 때 뭐 여전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게 참 복잡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그런 질문 가끔 듣는다고 했을 때 스스로도 약간 움찔움찔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뇌부자들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고 사실 뇌부자들이란 우리의 페르소나 중 하나죠. 정신과 의사도 우리 페르소나 중 하나고 이걸 더 키우려면 무리해서 키우려면 사실은 방송 출연도 더 많이 하고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보면 다들
많이 거절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균형을 더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뇌부자도 활동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힘 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료 시간을 올해 들어서 더 줄이고 제 개인 시간을 늘렸죠. 개인 시간에 뭐 할지는 뒤늦게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후회가 안 되고 동시에 후회도 되고 잘했다 싶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완전한 트루 셀프로 살려고 하는 것도 그거 되게 강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맞아요. 밸런스가 중요한데 오시는 분들, 저희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리고 또 현대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트루 셀프의 비중이 너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약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예, 뭐 아니면 돈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돼서 마무리 칠 때가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질문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허경 선생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왜 우리는 이 디스토피아 영화를 좋아하는 걸까요? 디스토피아 영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정의라고 하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암울한 미래 세계를 그린 영화들, 이런 걸 왜 좋아하는 걸까? 불안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게 긴장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 긴장감이 어쨌든 뭐 스트레스인데, 네. 스트레스가 또 재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근두근.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은 어쨌든 그런 위험한 걸 항상 좀 대비하면서 살려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걸 네, 미리 생각을 하게 하면서 네, 좀 대비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스토피아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더 나의 원초적인 것들을 보여줘도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거나 성적인 거나 이런 걸 보여줘도 그래 저거는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니까 그냥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그런 금기시 되는 네, 그런 욕망들을 좀 뭐 자연스럽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네, 내가 수용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기능들이 있겠군요. 답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허경 선생님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저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냥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왜 이거 이렇게 좋아하지? 찾아보지? 근데 잘 모르겠고. 네. 그래요. 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인간은 뭘로 좀 인간답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타인을 위한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을 위할 줄 아냐와 아니냐가 그냥 정말 우리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인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호경 선생님은? 네, 저도 네,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느낀 건 기억이 되게 사람을 만든다. 네,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만들러 찾아간 것도 맞아. 눈 만든 사람 찾아가고요. 나중에 회장 공격할 네, 때도 눈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그 윤종 선생님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어쨌든 뭐 눈이 어쨌든 판단하는 네, 그런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뭐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되게 이 기억, 메모리랑 관련되어 있는 부위로 영화가 되게 부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티가 죽을 때도 나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봤다 라면서 그 본 것과 관련된 기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기억이 네, 얘가 경험한 그 눈으로 본 기억들이 이 베티라는 사람을 네, 구성하는 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지 않았나 싶고 결국 기억을 만들어 줌으로써 감정도 생기니까 네, 이 기억이 되게 사람을 좀 사람답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내가 기억을 잃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기억을 잃게 되면 마치 나를 잃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니까 네, 저는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렇죠. 기억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말만 드리고 끝나자면, 그래서 항상 과거 힘든 기억이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죠. 그럼 나는 바뀔 수 없는 거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덫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과거가 힘들수록 지금의 나에게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기억들, 긍정적인 경험들을 덫을해서 쌓아주시면 분명히 내가 좀 더 바뀌는 시점이 와요. 그거를 잊지 않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리뷰자들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